불면 아빠가 너 기다리잖아. 응? 담을 자꾸 수시로 넘어요. 또 어디가? 일주일 전에 깨갱하더니 넘어지더니 그때부터 사지를 아예 못 쓰더라고요.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최근에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정말 완연한 가을로 다가가는 기분 드는데요. 상준 씨 요즘 목 건강 어때요? 목이 약간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따끔거리고 간질거릴 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물을 수시로 마셔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을, 겨울 되면 더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낮과 밤에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모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려견도 감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라도 나의 반려견이 기침을 한다면 감기를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도 감기에 걸리면 많이 힘든데 나의 반려견이 감기에 걸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럼 강아지도 감기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네, 반려견도 사람과 같이 감기에 걸리면 기침과 발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반려견 독감의 경우 95%에 이르는 매우 높은 전염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생후 10주 이상의 반려견은 약 2주 간격으로 2회 정도의 접종을 하게 되면 반려견 인플루엔자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집안 위생 관리에도 특히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평소에 반려견이 사용하는 식기나 장난감을 주기적으로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 주시고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이나 외출해서 돌아오면 발바닥과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반려동물과의 소통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간이죠.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애니멀 시그널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특수견 훈련을 받은 반려견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봤죠. 그동안 특수견이 되려면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궁금했는데 애니멀 시그널 덕분에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특수견 훈련 또한 일종의 놀이처럼 반려견의 흥미를 이끌며 교육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앞으로 풍순이가 멋진 특수견이 되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애니멀 시그널 팀에 아주 특별한 영상이 하나 도착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영상인지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진돗개 3마리 짱아아리 달림이 견주 김민지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희 막내 달림이가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주변의 회사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아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달림아, 이 착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영상을 보니까 달림이가 계속 그 철저하게 올라타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달림이의 이제 폼을 보아하니까 담을 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어릴 때 담을 많이 넘어봐서 알거든요. 막 이렇게 담을 넘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포즈들이 있어요. 네, 어떤 문자 행동을 가진 반려견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의 정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양주의 한 중장비 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보에 나온 아이는 어디 있는 거죠?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사무실 안에 있어요. 일로 와.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인사해. 엄청 명랑한 친구네요. 이름이 뭐죠? 이름 달림이고요. 이제 저희 막내. 이리 옳지. 옳지. 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왜 안 해? 하이파이브? 안 한대. 언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자. 달님이 엄마 아빠한테 가네. 이곳이 바로 달림이의 안식처인데요. 얘는 짱하고요. 얘는 알이에요. 네. 이사 오면서 여기 야외 견사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짱아 혼자 두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SNS에 찾아보다가 이제 아리를 보게 돼서 입양을 해왔는데 이제 그날 바로 둘이 눈이 맞아버렸어요. 짱아와 아리의 뜨거운 사랑으로 태어난 귀여운 선물 달림이. 이렇게 화목해 보이는 가정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셋이 있으면 얘가 문제 행동을 시작해요. 셋만 있으면 문제 행동이 시작된다? 넘어가요. 넘어간다고요? 담을 넘어. 대체 이 높은 담을 어떻게 넘는다는 건지 상상이 잘 가질 않는데요. 달림아, 또 뛰어넘으면 안 돼. 있어, 여기. 알았지? 그렇게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달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철조망을 올라타는데요. 지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담을 넘는 폼이 한두 번 넘어본 실력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넘는데요? 달림아? 아휴. 언니가 거기 못 가잖아. 왜 또 넘어갔어? 달림 일로 와. 아니, 컨테이너 가지 마. 컨테이너 아래 아니야. 일로 와. 보호자에게 혼이 날까 그대로 숨어버리고만 달림이. 달림. 여기 보시면 그늘이 질 때도 되게 지거든요. 너무 더워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뭐 혼날까 봐 숨어 있는 건가? 달림 사무실 들어갈까? 나왔어요. 일로 와. 어디 가시는 건지? 지금 달림이 이쪽으로 해서 부르려고요. 달림 여기 쫓아오잖아요. 이렇게 달림이가 한번 탈출을 하면 다시 데려오는 일도 쉽지 않답니다. 일로 와.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녀석. 돌아서 와. 일로 와. 안 온대요. 뭔가 자유로운 영혼의 친구 같아요. 사춘기인가요? 사춘기 올 나이긴 하죠. 왜 뛰어넘은 거예요? 그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한 달 전? 네.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차로 출근을 하는데 오는데 애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림! 일로 와, 돌아와. 돌아와. 드디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달림이. 일로 와. 길고 긴 탈출 소동이 끝났습니다. 아직 어려서 활동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막 컨테이너 아래 가고 이러니까 지금은 흰색으로 보여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검해지거든요. 검해진 거 보고 사람들이 주인 없는 개로 많이 오해를 해요. 일로 와. 수시로 탈출하는 달림이로 인해 보호자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이제 더러워진 거 봐. 어? 맨날 저 아래도 가고 이래가지고 주인 없는 개라고 맨날 뭐라도. 지금 제가 키가 175인데 지금 가늠을 해봐도 한 150, 160 정도 되는 이 담을 자꾸 수시로 넘어요. 못 넘게 하려고 뭐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널찍된 걸로 사선으로 해가지고 넘으면 딱 걸리게 그렇게도 하고 이거 통으로 막아놓으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미끄러지니까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놔뒀는데 처음엔 안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조금 30분 지났나? 근데 바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담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쓰레기도 주워오고요. 여기 에어컨 저희 것도 아닌데 실외기 선도 지금 물어 뜯어가지고 묶어도 놔봤는데 묶었을 때 얘가 묶은 상태에서 넘어가려다가 애가 죽을 뻔했어요. 그동안 활동량이 부족해 탈출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놀이 시간을 준비하는 보호자.
잠궈놓고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원래 그 사이 밑으로 빠져나가서 그 붙여놨어요. 이제 안전해졌으니 자유롭게 놀아볼 차례. 자, 가. 아주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제대로 신이 났는데요. 아유, 그리도 즐거울까요? 그냥 엄청 좋아하네요. 그죠? 이렇게 손님 없을 때는 이렇게 풀어놔서 저희가 따로 산책을 시켜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놔요. 들어와, 빨리. 들어가. 안 돼. 들어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달림이의 탈출은 보호자를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쟤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밖에 돌아다니는 차에 부딪혀갖고 죽을까봐 그것도 막 불안하고. 근데 또 안에만 둘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이 엄청 많아요. 보호자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달림이의 문제 행동. 수시로 담을 넘는 달림이의 탈출 행동은 과연 교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시로 탈출을 일삼는 달림이 만나봤는데요. 담을 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아빠 짱아와 엄마 아리도 함께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탈출을 한 다음 쓰레기까지 물고 오니까 달림이의 위생 건강에 혹시라도 문제가 없을지 이게 신경이 쓰이네요. 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달림의 탈출 본능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그리고 탈출을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변성준입니다. 보통 진돗개는 집을 잘 지키는 우직한 충성견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먼저 진돗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영역성이라든지 사냥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영리하고 충성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진돗개는 보통 자신의 영역을 지킨다고 하는데 달림이는 좀 그 영역을 벗어나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막 추측을 해봤는데 왜 달림이는 탈출을 하는 걸까요? 이 반려견들이 보통은 세 가지 공간에 대한 구분 능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집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배변하는 장소, 그리고 마지막이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는 뭐 노는 장소라든지 탐색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필요한데 달림이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지내는 영역보다 새로운 영역이 훨씬 더 흥미가 있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탈출을 감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림이가 바깥 세상의 즐거움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탈출 욕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집 앞에 마당이 넓어서 달림이는 따로 산책을 하진 않았잖아요. 이런 이유도 탈출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보호자가 사전에 산책이라든지 어떤 관리적인 놀이를 같이 해준다든지 이런 걸로 좀 예방을 해주셨으면 달림이가 집에서는 편안하게 쉬고 정해진 시간에 사람과 함께 산책을 나가서 규칙을 알았다면 굳이 혼자 탈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달림이를 만나러 직접 다녀오셨죠? 네. 예, 우리 달림이가 이제 선생님을 보고도 이제 저런 말썽꾸러기의 모습을 보였을지가 궁금했는데 어땠나요? 제가 가도 네. 여전히 담은 뛰어넘었었고요. 그랬나요? 과연 어땠을지 저희가 한번 직접 만나보고 왔다고 하니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림이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저희 애가 지금 안에 있어요. 이리 와. 달림이구나. 자, 이거 선물이야. 이거는 먹을 수 있나? 네, 이거는 바로. 한번 볼까? 이거 먹어봤던 거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먹을 때 자꾸 뒤로 빼면서 가는 것 자체가 경계심이 되게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손을 많이 안 탔어요.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달림이의 생활 환경부터 체크해보는 전문가. 밥은 이렇게 항상 담겨 있나요? 자율급식 하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 보니까 네.
저기 뒤쪽은 화장실로 애들이 맞아요. 인식했나 봐요. 그죠? 맞아요. 이쪽으로는 애기가 안 넘어가죠? 네, 절대 안 넘어가요. 그렇죠. 개별적인 공간이 있었을 때 잘 쉴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을 저 하나를 더 해놨긴 했는데 그렇죠. 애들이 안 들어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람이 너무 이쁘다 해서 욕심에 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아이들이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딱 만져봐도 뜨거워. 그럼 이게 이 날씨에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거야. 보면은 여기가 공간 구분을 벌써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사람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제 출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얘네가 생각할 때는 저쪽은 나갈 수 있는 공간. 근데 문은 안 열리니까 그 옆으로 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는 잘 키울 수 있어도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됐을 때는 규칙이나 이런 거를 좀 정해놓고 따로 한다든지 항상 애들이 여기 안에만 있나요? 아니요, 깝깝할까봐 저희가 이제 손님이 없을 때 이제 앞에 막아놓고 딱 풀어놔요, 애들을.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그게 네. 또 이렇게 탈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요? 수시로 담을 넘어 탈출하는 문제 행동을 보였던 달림이 한 번 탈출하면 쉽게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달님 사무실 들어갈까? 달림이 같은 경우 실내에서 먼저 기본 규칙을 익히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 공간 자체가 네. 사람이 사는 사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규칙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목줄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네요. 네, 맞아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봐서 그렇죠? 네. 했죠. 목밴드를 잡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몸을 터치하지 말고 네. 도구를 잡아야 돼요. 하지만 목밴드를 피해 빠르게 도망가는 달림이. 달림이가 훈련이 귀찮은 모양이네요. 불렀을 때 안 오고 이러면 잡힌 순간 제가 안고 데리고 밖에서도 그렇게 데리고 들어오세요? 네. 이제 강아지 간식 줄 때 팁인데 한 개를 다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두 개 가지고 네. 여러 번 연습을 하는 거고 반응이 바로 와야 될 텐데. 오, 좋아하네. 네. 네. 왼쪽 새끼손가락에 줄을 잡아. 가볍게 잡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엄지로 잡고 네. 그리고 이 손이 리드줄을 잡은 손은 네. 허리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항상 허리 밑에. 네. 항상 목표는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와서 먹어야 돼요. 와서.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오는 거를 위로 올리면 네. 앉게 돼 있어. 나한테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면 무조건 주셔야 돼. 간식을 통해 달림이의 시선이 늘 보호자를 향하도록 해주는 건데요. 데리고 이를 오면은 통해 반려견에게 보호자 곁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랍니다. 돌 때 쳐다보고 주면서 걷는 게 아니고 네. 잘 돌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자, 불러보세요. 달림아, 일로 와. 이번엔 멀리서 달림이를 불러보는데요. 하지만 한참을 망설이다가 보호자의 곁으로 향하는 달림이. 잘했다. 이게 지금 부족한 거야. 오면은 되게 신나게 바로 이렇게 달려와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공간에서도 사람하고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달림아. 한번 이번엔 술래잡기 놀이를 통해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유대감과 활동성을 높여주는데요. 이를 통해 달림이의 탈출 욕구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자. 지금 표정 좋아요. 칭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잡은 상태에서 만져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도 보면은 움찔움찔 하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물 수 있어. 네. 힘드시죠? 네. 원래 강아지 교육이라는 게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야지만 훨씬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얘가 그걸 알아요. 원래는 이제 혼자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잘 안 뛰었었는데 새롭게 안 사실이었어요. 달림이 가자. 수시로 담을 넘어 탈출을 일삼던 달림이. 그렇죠. 앞으로는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즐겁다는 걸 알아가길 바랄게.
그동안 달리미를 비롯한 짱아, 아리 모두에게 기본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건데요. 네. 차근차근 오늘 배운 훈련부터 실천한다면 달리미의 이제 탈출 욕구도 줄어들고요. 이제 많은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 직접 솔루션을 해주니까 달리미도 금세 훈련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영상에서 배운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쉬는 공간과 노는 공간의 구분을 지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호자하고의 유대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면서 교육을 해봤고요. 달리미에게 리드줄을 한 채로 먹이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연습을 했는데 이때는 달리미가 사람을 쳐다보면 먹을 게 나온다라는 그런 인식에 변화를 준다든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의 포인트입니다. 목줄 신호 교육도 하셨잖아요. 네, 목줄 신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산책할 때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어느 한 곳에 집중하게 돼 있으면은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때 목줄로 살짝 신호를 주면 예를 들어서 툭 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목줄이 당겨지면은 앉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게. 또한 강아지가 좋아하는 놀이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강아지가 좋아하는 게 술래잡기 하듯이 뛰어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리미하고 같이 뛰면서 활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이제 달리미의 탈출 욕구를 줄이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트레이닝이라는 교육이 있는데요. 포인트 트레이닝은 실제로 달리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가르쳐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방석이 됐던 담요가 됐던 달리미가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보호자가 보상을 한다든지 뭐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 장소가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탈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선 보호자가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호자의 행동 중에 좀 잘못된 대처법이 있었을까요? 반려견 교육을 열심히 하셨는데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3가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 계획의 오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2번째, 연습량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도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칭찬 타이밍이 정확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달리미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교육 계획의 오류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보호자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교육 자체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지내는 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달리미에게 적합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제 보호자님이 솔루션과 더불어 이제 달리미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견사 환경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보호자님이 또 실천하기 좋은 훈련법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리와 교육입니다. 이리와 교육. 첫 번째가 무조건 보상하셔야 됩니다. 2번째가 정확하게 보상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3번째가 오래 보상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하루 먹을 양을 준비하시고 첫 번째 무조건 보상이기 때문에 불러서 오면은 무조건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앉아라든지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올 때마다 보상. 반려견이 보호자 곁에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간식을 통해 보상을 통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여름이한테 저한테 오면은 간식이 나온다는 거 알려주니까 늘 제가 퇴근하면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그게 포인트. 오늘 솔루션은 담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한 번에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솔루션을 꾸준하게 연습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탈출을 일삼는 달리미의 문제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 주신 우리 변성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